철학 29번째 시간은 마르크스 첫 번째 변증법적 유물론과 하부구조 결정론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1818년부터 1883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로 그는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사학 등 수많은 학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하는데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실시한 위대한 철학자 사상으로 1등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준 것이죠. 플라톤주의, 칸트주의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현대 철학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강력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만큼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생애를 보자면 지금의 독일 프로이센에서 출생했습니다. 신문사를 다니다가 정치평론가가 되었죠. 거기서 평생 친구인 경제학자인 엥겔스를 만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후원자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이죠. 여러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노동자들의 상황과 사회의 모순, 갈등들을 보고 사회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산당 선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노동운동 활동을 하였습니다. 혁명을 주장하며 실현되는 듯 보였으나 실패하고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남은 생활을 저술 활동을 하다가 알제리에서 휴양을 갔다가 얻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죽자 동료였던 엥겔스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장례식에서 연설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존의 유물론,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여기는 학설을 받아들이며 헤겔의 변증법 개념을 도입시켜 엥겔스와 함께 자신만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 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 부정법칙. 두 번째,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세 번째, 양에서 진로의 변화의 법칙. 이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여 사회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의 부정법칙은 예로 씨앗은 씨앗의 상태를 부정하여 줄기가 되고 줄기를 부정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만듭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생산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스는 간의 수공업을 말합니다. 간의 수공업의 형태를 부정하여 공장이 나타나고 공장을 부정하며 생산물을 다시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로 모두가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입니다. 자연세계에서 긍정과 부정이 서로 대립하고 통일하며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세포의 분열, 작용과 반작용, 세계의 혼합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에 적용시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서로 협력하다가 모순이 생겨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에서 진로의 변화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양의 변화가 결국 쌓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예로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끓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많이 쌓여서 변하지 않다가 한계를 넘으면 스스로 모순이 폭발하여 새로운 사회가 탄생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단계의 최종은 결국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역사의 형태를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는 노예제였습니다. 왕과 노예의 관계에서 변증법으로 정반합으로서 영주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 봉건제로 넘어가 영주 농노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발전하여 근대 자본주의로 들어가면서 부르주아, 프롤레티아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순으로 인해 발전하여 프롤레티아 독재,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왕의 위치는 결국 영주로 변하고 영주는 부르주아로 이름만 바뀔 것이지 계급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는 노동자가 계급을 혁명하여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가졌듯이 하부구조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이는 헤겔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성을 통해 발전을 하면서 정신관념을 중시한 헤겔과 달리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생산양식, 활동에 의해, 즉 경제에 의해 학문, 예술, 법, 정치 등이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토대이죠. 하부 구조가 바뀐다면 상부 구조 또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생산 양식, 수단에 따라서 사회, 정치, 법, 예술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추상적이면서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 사상의 경향을 말하죠. 이는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허위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본과 계급의 지배를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견고하게 시킨다는 것이죠. 의식을 지배하는 관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어떠한 관념, 의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그 진짜 대상,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입견,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정관념, 선입견에 의해 우리가 지배당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우리 사회의 모순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묵인시키게 만드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헤겔 철학을 공부한 마르크스는 그의 변증법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론에 적용시켰습니다. 헤겔이 정신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다면 마르크스는 생산의 힘, 물질의 발전으로 역사를 만든다고 보았죠.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물사관이라고 표현하죠. 노동을 중시하는 철학이 나타나며 이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크스 두 번째, 자본론, 공산주의, 코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